我上大学到底有什么意义？几乎是每天凌晨1点多下班，有好几次凌晨3、4点到家，5点钟才开始睡觉，早上7点钟又要被叫去公司去工作，甚至是休息日的时候，只要公司有事打电话就要让他过去。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쩌면 독재 국가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국경대를 졸업해서 의사로 재직 중인 여성은 자신의 월 수입을 묻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医生。对，感觉临床医学嘛。你现在每个月收入大概是多少？现在收入可能也就他会有补的意思，就比如补助啊什么。对，有补助，大概也就在北京也是2000多吧。挺难的。18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여성은 사회를 비관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회 혼란제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当时不有一个毕业5年存款5000的新闻特别火吗？标题写着211新传硕士毕业做保洁，网友直呼太治愈了。但是换我肯定做不到。毕业出来还是跟老一辈一样的出路，换了谁都会焦虑，都会失落。学历跟收入它不一定挂钩，努力之后也不一定就有结。 명문대를 졸업한 중국 남성은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天打工就为了吃饭，在外面天天打工，饭都吃不好，还不如在家里天天一家人安安逸逸。那你回广西种甘蔗吧。我也想，当时我爸回去之后，他们笑我，手里没什么钱了，一个月到头，一年到头不是一个月到头。 역시나 명문대를 졸업한 여성은 마르크스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我上大学到底有什么意义？马克思、近代史、社会实践课、就业课、创业课，反正就是什么都懂一点，结果啥都不精。我从毕业开始到现在面试了，将近有50多家公司了，一家特别有名影视公司工作，但是他在北京租了一个只有10几平米的小屋子，就要房租2000多块钱，我真的被吓到了。几乎是每天凌晨1点多下班。 有好几次凌晨3、4点到家，5点钟才开始睡觉，早上7点钟又要被叫去公司去工作，甚至是休息日的时候，只要公司有事打电话就要让他过去。可是我呢，恐怖的是老一辈从小到大给我灌输的那种思想，就让我产生了盲目的自信，就好像我上过大学，我就 어느 대학 강당에서 어느 졸업생이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강타했습니다. 如果我没上过大学，我就可以心安理得的去当服务员，给自己放了4年的假。毕业的时候才发现一无所有，什么也不会。今天有多少本科硕士送外卖？有多少曾经的老总、老板破产开滴滴？还有多少大厂高学历也被裁员，待业在家，连房贷都还不起，天天失眠呢？ 중국 정부의 발표로는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실직 실업률은 50%에 육박합니다. 今年失业率又创新高了，它在不断的刷新2018年有数据记录以来的最高值。年轻人就业压力大，确实也是无法回避的事实。 이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모두 삭제됩니다. 청년들은 무언의 항의로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축 늘어져 자신들만의 메시지로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 당국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보도를 내놓습니다. 自疫情发生以来，不少韩国民众产生了悲观抑郁的情绪，还有人把新冠疫情和抑郁情绪结合起来，创造出新冠抑郁这个新词。 그러나 이러한 악의적인 선동 보도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곧바로 어느 네티즌은 한국은 깨끗한 국가이며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912개의 좋아요 호응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미디어의 무책임하고 과장된 콘텐츠들도 앞선 청년들에게 무력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젊은 명문대생 남성은 졸업 후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상의 능력 있는 여성 변호사를 만나 사랑을 나눕니다. 호화로운 집과 호화로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둘은 사랑을 나눕니다. 배달일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삶이 팍팍한 남성은 그에 맞지 않는 국가의 의료와 넓은 자취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패스트푸드를 먹는 여성 또한 호화로운 자취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주인공 역시 가난한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중국 청년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빚을 져가며 명품과 고가의 핸드폰에 집착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생겨나는 가짜 명품 공장을 단속하지만 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갑작스러운 일도 혼란스러운 중국 사회에 가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서민도 고위직이 될 수 있다는 상징이었던 리커창의 안타까운 일에 중국 청년들도 이제는 서서히 눈을 떠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중국 당국의 검열 속에서 마음껏 추모조차 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더욱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런 중국 상황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예 실업률 표기를 포기했으며 벌써 몇 달째 통계청은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독재 체제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